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호준석 대변인, 서재현 민주당 장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선거법 2심 선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2시에 전후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면서 승복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무죄를 확신하는 것도 있고 또 기대하는 면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검찰 기소에 대한 부당함, 특히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골프를 쳤는데 선의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거짓말을 했더라도 네. 이것이 징역 1년형인 것인가? 예, 그런 부분에 과도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국토부의 협박, 예. 그러니까 협박이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했을 때는 국가 모욕죄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유적인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단어 하나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한다라는 것은 검찰 기소의 남용권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또 2심에서는 저희 1심에 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예. 저는 무죄를 기대하고 또 희망하고 예,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재판부가 네.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당리당략이나 어떤 네. 이념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 예. 그 이제 생방송되는 방송 인터뷰 또는 생중계되고 있는 국정감사의 그 자리에서 예. 반복적으로 아주 고의적인 예.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자녀들한테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렇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선거 때 거짓말 그냥 막 해도 예. 그런 사람 처벌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공직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거짓말의 배후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비리가 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부러 한 것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무죄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좀 그 양심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백현동 그건 내가 그때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꼬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예.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없애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를 하면서 예. 사실상 이제 시인을 한 거죠. 그리고 1심 재판부도 그런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에 예. 중형을 선고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법에 따라서 판결이 오늘 내려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위를 한뜩 끌어올렸어요.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망 선고가 네.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적인 건데요. 예. 이게 표현의 그것은 저는 할 수 있다 봐요. 사실 예, 사망이라는 게 이제 생명을 이제 앗아가는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사망 선고일 정도의 표현은 괜찮은 것인데 네. 다만 그런 기대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 2년 정도 매번 사망 선고 정치 은퇴 예. 위기설 자체를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을 때마다 네.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위기가 아니고 그건 기회였고 예. 그리고 결과로서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지율 또 탄탄대로를 거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이해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사실. 대표가 이번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탄탄대로 대선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또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를 또 할 수 있는 예. 잠재적 잠룡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주장할 수 있지만 무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로 주장할 수는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네. 것이지 그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 방탄복 두세 겹은 입어야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서가 아니라 예.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반드시 270일 이 안에는 2심 결과까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미 909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번 2심 재판 중에도 어떻게든 선고를 늦추기 위해서 예.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을 네. 한 번 했을 때도 국민들이 다 놀랐는데 설마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는데 예. 그게 기각됐는데 또 했습니다. 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제 재판을 끌려고 한 것이거든요. 저는 역사는 결국
진실과 거짓을 갈라내는 과정이고 정의와 불의를 갈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런 역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야의 입장을 좀 들은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자, 보이지 않는 네. 손. 그렇죠. 뭐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에 한 분 정도 있으면 된다. 2명, 3명 있으면 안 된다. 왜 예방 차원은 확실히 맞아요. 계엄 때도 예.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하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동시 재거론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네. 보이지 않는 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어느 조직이든 이렇게 의사 전달을 빙자해서 강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에서 예방 차원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도 뭐 아담 스미스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죠. 그것도 저도 글라스고에서 제가 예. 공부를 했었는데 그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은 특히 이제 공익적 목적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법부도 예. 법원도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리고 예. 상식에 의해서 해달라는 의미.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예. 호석 대변인은 그 보이지 않는 손 김민석 최고위원이 왜 이야기했을까요? 네, 그 유동규 씨가 네.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술을 법정에서 진술한 적이 있어요. 김만배 씨가 예. 2018년 이재명 대표 재판 때 판사한테 돈 많이 썼다고 말했다라는 예. 걸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에게. 예. 이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같으면 사실 이건 이제 재판에 걸어야죠. 예. 고발이든 뭐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런 일들이 혹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재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김인석 의원이 이거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그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예. 헌법재판소는 지금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 대행도 문영배 대행이고 우리법 예. 국제법 연구회 출신이 3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손이 어떻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1월, 2월에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었던 민심의 큰 변화를 겪었고 네. 그 민심이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도 작동하고 있다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영향을 예. 미치고 있는 거죠. 예.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민석 의원의 어제 발언 정치권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서 두 분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파면 시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어제는 김용민 의원, 그제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총사퇴 취지인데 야당에서 잇따라 총사퇴론이 나와서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당연하죠. 이야기다. 근데 그 인터뷰라든지 말씀한 그 풀 영상을 제가 한번 봤었어요. 아, 예. 예, 보면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그냥 이런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을 한시라도 빨리 이제 단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가라면 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책무를 못하는 것인데 이게 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다. 그럼 이럴 거면 가정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그 취지 자체는 그만큼 이것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너무 늦어지니 아. 이건 불안함과 그리고 본인이 야당 의원도 있지만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인 것이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절대 반대한다. 지금 해산해서도 안 된다. 사퇴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내란 시기가 있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막아야 될 또 책무가 있다. 아, 그리고 그러면서 나서 파면 시에 그렇죠. 파면했을 때는 예. 만약에 국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뭐 다시 한번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만큼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 뭐 총선을 다시 하자라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불가능한 예. 것이죠. 전체 사실. 맥락을 네. 다 그렇죠. 들여다보면 네. 그런 의미였다. 네. 예. 오 대변인요? 저는 우리나라 그 이른바 진보 세력의 다수는 입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으로만 진보. 근데 실제 행동을 보면 약자와 공동체와 또 국가에 대한 진심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늘 결국 보면 자기 이익이 제일 우선이고 또 이게 집단이 되면 당리가 제일 우선이고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최대 권력, 막강한 권력, 정부까지 막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의회 권력이지 않습니까? 예. 거의 200석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이 이제 최대 방탄의 도구가 될 텐데 의회 예. 권력이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고 입진보이고 네. 헌재를 좀 겁박해 보겠다는 거죠.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나 사표 쓸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이러면 신입사원인데 내 아이디어 안 받아주면 나 사표 쓸 거예요. 이제 사장한테 막 그 겁주는 그런 거예요. 예. 사장이 보기에는 정말 일도 안 하고 예. 그리고 회사에 해만 끼치는 사원인데 제발 사표 좀 꼭 좀 써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이라도 뭐 국민의힘이라도 뭐 국회의원들이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의원도 있다 봅니다. 저는. 예. 그러나 예. 이현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의 같은 그 어떤 진정성을 제가 감히 판단할 예. 수는 없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이 늦어도 너무 늦어지니 예. 이런 불안함과 그리고 책임감. 예.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뭐 의회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 권력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파면이 늦어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함의 예. 표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재탄핵 가능성이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 재탄핵의 그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 소홀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선고와 영향이 없다니까요. 그럼 네. 마은혁 임명관에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선고에는 기여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을 받으면 임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자꾸 이제는 이것 부분 또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때 뭐 헌법 소원할 때 예. 그때 가정이면 그 한 3주 지나 보십시오. 그러면 또 분명히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계엄을 할 것인데 계엄을 하게 되면 이것도 탄핵을 할 때 기각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비약이 심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별개로 마은혁 임명관을 하라고 했잖아요. 임명하라고. 예, 그러면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한덕수 총리를 재탄핵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탄핵은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예, 이 시제 예, 그러니까 예. 그만큼 강요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저희들이. 근데 한다고 네. 재탄핵 카드를 들고 할 수 나왔습니다. 있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들 위해서 일하라고 봉급준 고용한 그러니까 일꾼들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평균 지금 5개월 했습니다. 네, 9명, 네. 9명 구전 전패인데 예. 5개월씩 다 손발을 묶어놓은 겁니다. 예. 그 피해는 다 국민한테 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다 탄핵 사유도 없었다라는 것이 구전 전패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마디 사과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한덕수 총리 또 대행을 또 탄핵하겠다. 그리고 최상목 그 부총리에 대해서도 또 탄핵하겠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라고는 그 일도 없는 것이죠.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네, 하면 만약에 말씀하세요. 마은혁 그 재판관의 임명을 본인이 예. 공식적으로 나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임명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입니다. 헌법 예, 예. 체계를 부정하면 그러면 탄핵해야 된다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대 압박하는 거다. 아. 예.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 네. 만약에 또 탄핵을 한단 말이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러면 또 150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에 두 분은 그건 요건에 안 맞는다 각하 의견을 냈어요. 예. 그럼 두 분이 또 각하 의견 내겠죠. 똑같으니까. 예. 그다음에 한 분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김목형 재판관은 권한 대행은 또 대통령은 그 절차가 하자가 없었는지 국회가 그 추천한 하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 이번 또 이번에도 또 기각 의견 낼 거예요. 그러면 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손발을 묶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때하고 예. 좀 달라요. 그때는 우리 어떻게 민주당이 다르죠? 예. 하루 만에 즉 공식적으로 헌재 3명을 임명 안 한다고 해서 하루 예, 만에 했기 예.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행 같은 경우에도 위헌 판정을 받았고 예.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알겠습니다. 결과 전에 임명해야죠. 예.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 네. 그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즉시 그렇죠.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주장이에요. 충분히 지금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위헌 판결도 받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탄핵 심판이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 네. 지금 왜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꼭 임명하라고 저렇게 그 협박을 하는 겁니까? 예. 그거 끝난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쨌건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예.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시겠으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대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 이슈를 계속 두 분께 물어보고 있는데요.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15명이고요. 네. 한 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의성 산불이 계속 퍼지고 있는 건데요. 양양 지역 물론 영덕 그리고 조금 전 보니까 언양 쪽에서도 산불이 발생했고요. 20시간 만에 주부를 진화는 일단 완료됐다고 합니다. 관련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그 근처 경북 지역에서 산불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은 바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수만 명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인데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정치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권선동 원내대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의힘은 뭐 일부 희망 예. 사실 기각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12월 3일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도 그 당시 환경에서는 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뭐 신뢰를 일단 이제 뭐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각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진짜. 예. 기각 가능성은 네. 제로다. 네. 손석 대변인은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각 각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판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 사실은 이제 한덕수 대행의 이제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서 예. 좀 이게 추론하게 된 것들이 있죠. 네. 재판관 두 분은 그 각하 의견을 냈는데 이분들은 그 법적인 절차의 적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구나. 그냥 그 관점에서 본다면 소추 사유의 80%를 차지했던 내란죄를 삭제한 그 소추가 그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 예. 그다음에 이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이 그 한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은 굉장히 이제 자유와 법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보는 분이구나라는 예.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분의 이제 관점과 가치관을 이제 그 짐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분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기각 의견을 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예. 걸 이제 저는 국민들께서 짐작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6명이 돼야지 인용이 되는 건데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구나.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길어지고 있나 보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선고 2심 선고 이후까지 늦춰지게 된 것이 그래서인가 보다라는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고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이후의 여권에서 이 기각 각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이제 분석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요? 네. 예. 한덕수 총리 기각 보니까 5명의 재판관들이 기각 사유를 냈는데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즉시 임명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즉시 임명, 즉 이제 그 하루 만에 그런 검토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기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감사원장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국감 자료에 7일 이내 7일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지 국회에서 뭐 자료도 보고 뭐 이제 제출하는데 이틀 전에 했기 때문에 촉박하다. 그러니까 위헌 사유가 되지만 이게 이제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한덕수 총리 대행을 같은 경우에 다시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은 하여튼 김복현 재판관의 일단 그 기준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면 그 당시는 하루였지만 지금은 이제 최대행 같은 경우도 한 달이 지났고 충분히 헌재에서 위헌 판결했기 때문에 다시 또 판결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 주말을 넘어서 지금 다음 주로 지금 또 예상도 하고 그 다음 주로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죠. 저도 이제 불가피하게 피노키오가 됐죠. 거짓말을 매번 하고 있어서 뭐 주변에도 저는 뭐 3월 초 늦어도 3월 14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4월
11일까지 배제를 못할 상황이다. 아. 예, 헌재가 너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 뭐 민주당 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네. 이제 진짜 이게 헌재성 이제 뭐 불면증이에요. 이제 예, 예. 헌재가 너무 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왜 늦었는 여러 추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기 계속 이야기했던 그 호수 위에 비친 달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림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모든 과정을 100% 예. 답변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면도 있는데 이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예.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해달라는 말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일반 선고하겠다고 이제 예. 예고를 했으니까 한 주에 2번 뭐 할 가능성, 3번 하게 될 가능성은 없고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 빠르면 이제 다음 주인데 예. 이제 4월 초 그리고 이제 4월 18일에는 재판관 2분이 이제 퇴임을 하고 그러면 4월 초부터 4월 18일 사이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예. 그것을 선고를 안 하고 2분이 퇴임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예. 현재 이제 객관적인 상황의 분석으로 봤을 때는 예. 인용까지 6명을 채우는 것이 예. 매우 난항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도요. 예. 다 각자 의견이 뭐 한 달 전 또는 2달 전에 다 정해져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근데 누가 설득하고 토론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재판관들께서는 계속 지금 이제 석 달째 이거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뭐 그 의견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렇다면은 예. 인용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짐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인용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인용이 될 가능성이 100%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고 기각이 있는 쉽지 거예요? 않죠. 인용은 예. 쉽죠, 당연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계속 한 달 넘었고 4월 18일까지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부장가 4월 18일까지 임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100% 확신할 수 없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예. 리스크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계속 해달라고 저는 이제는 압박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 특정한 재판관을 뭐 지칭할 수는 없지만 예. 그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손의 입장에서는 이걸 지연시키면 1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이라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변론 예. 종결 이후에 한 달 동안 네. 변수가 생긴 건 하나도 없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장경태 의원이 의원 겨냥 폭력 위협 처벌 강화법 추진한다고 해서요. 여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특권 법안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안은요? 그러니까 이 법안 또 개인의 어떤 예. 법안이잖아요, 의원. 근데 이 부분 또 나온 취지를 보셔야 돼요. 예. 그 국회의원이 이제 계속 인터뷰하는 이제 기자회견한 과정에 네. 날계란이 투척됐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날계란인데 안경 꼈으면은 예. 실명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여야 자체도 좀 죄송스럽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날개란 맞았을 때 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법치 국가입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 맞으면은 특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만우절 무슨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예. 민주당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설마 아니겠지. 그거 가짜 뉴스겠지 했는데 진짜인 게 너무 많아요. 예.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떤 뉴스까지 봐야 되는 건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내일 이제 장경태 의원이 출연하는데 직접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대변인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